특별히 유명하지 않고요. 네. 예, 유명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많죠. 최근 한 10년 동안은 미학 들어오셨나요? 네, 미학. 미학. 예, 미학. 진승권 씨가 나온 미학과. 그쪽은 진이 다르죠. 아, 거의 석사들이 하는 거고. 아, 그 철학이라는 게 뭘까? 말 자체를 서양에서 말한 철학, 예. 철학이란 말을 우리말로 이제 뜻을 새겨서 철학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가장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학문이란 말이에요. 학문이죠. 예. 예. 지식의 총괄 개념이란 말이죠. 아, 철학이 그냥 학문을 네, 뜻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 학문의 학문은 철학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 체계를 갖추면 독립된 분과가 되죠. 아. 다양한 지식 체계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데 그렇지. 거기서 독특한 방법론과 어. 독특한 연구 대상이 생겨나면 독립된 분과가 그 이제 나가요. 세분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철학이 조금 더 기초적인 걸 연구하는 거죠. 아. 그래서 기초학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초학문. 그래서 모든 학문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네.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싶거든요. 정치와 도덕. 정치와 도덕. 네, 어떤 관계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우리는 동양의 정치 사상은 도덕이 위에 있었어요? 정치가 위에 있었어요? 도덕. 명자님. 도덕. 그렇죠. 도덕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예요. 도덕을 실현하는 거. 네, 도덕을? 도덕이 위에가 있고 어. 정치는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서양의 가장 오래된 전통이에요. 네. 우리로 말하면 공매의 전통이죠. 공자, 민자의 전통이죠. 어.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걸 플라톤주의라고 해요. 이 이론의 장점은 뭐냐면 도덕을 통해서 정치를 어느 정도 규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도덕이 정치는 여기서 더 이상 부족하면 안 돼. 마지노선을 정할 수 있겠잖아요. 아, 네. 도덕이라는 것이. 도덕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도덕이 미니멀 리콰이어먼트, 최소 요건으로 정치를 규제한다면 정치가 타락하는 걸 막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위험성이 뭐가 있을까요? 위험성. 위험성. 예, 정치가 도덕의 종속 변수로 변할 때, 다시 말하면 정치랑 그냥 도덕을 실현하는 것이 했을 때 네.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장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다 쳐봐요. 완벽하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우리 예를 들자면 지도자 아버지가 그런 사람 생각해봐요. 정치 지도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편합니까? 숨 막히죠. 힘들죠. 그걸 공포사라고 해요. 그게 공포사예요? 공포정치예요. 그게? 대표적인 역사적 예가 로비스피에르의 공포정치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멸망하게 된 프랑스 혁명이 질곡으로 가게 된 계기예요. 아, 그래요? 로비스피에르는 가장 인류 역사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정치인이에요.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작은 차이를 용서를 못해요. 작은 잘못을. 대부분의 전체주의자들은 특성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개인적 삶을 보면 도덕적이에요. 스스로는? 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죠. 대표적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이상한 잡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 자신은 그렇지. 잡스러운 사람들이 본인 옆에 있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할 수 있겠잖아요. 도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치가 중요해. 도덕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입장이 있겠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마키아벨리예요. 마키아벨리가 네. 정치 우선주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인 것은 정치에 끼어들면 안 돼. 정치는 뭐죠? 정치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을 내가 어떻게 하죠? 획득하고 유지하고 확산하고 행사하는 모든 행위예요. 이제 그럼 직업으로서 정치는 뭐냐 이죠? 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 정치는 자, 공적으로 형성된 재원이죠. 공적으로 형성된 재원, 즉 권력이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공적 재원이 있잖아요. 엄청 많죠. 관료직도 있고 시산도 있잖아요. 예. 이 공적 재원을 획득, 유지, 확산, 행사하려고 하는 정치 행위가 직업으로서 정치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정치의 관계는 따라서 정치가 도덕을 지배하거나 도덕이 정치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다 위험하다. 위험 요소는 있어. 양쪽 다 위험 요소 네, 있어. 다만 정치는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방식은 정치에는 도덕적인 관점, 실용적인 관점, 역사적 관점이 같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데 어떤 자유? 주권을 행사하는 자유인 거예요.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의 자유. 자유. 주권의 인권이 자유. 아니에요. 주권. 아니고. 시대정신이라는 말도 많이 쓰시던데 시대정신.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대 사회에서는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가 중요할까요? 어떤 장소에 태어났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한테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는 안 중요해요. 왜? 어느 시대가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느 시대라는 건 자체가 질문이 없어요. 어느 장소에 태어났냐가 중요하죠. 어느 집에 태어났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주의에서는 장소 중심의 체계예요. 장소가 독립변수고 시간이 종속변수예요. 그러네. 그럼 현대 과학으로 넘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워낙 빨리 변하니까. 그렇죠. 시간이 변하니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느 집에 태어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시대에 태어나 중요해요. 그러네. 최초로 포착한 철학자가 해겔이에요. 해겔이 이거 포착을 했어요? 그렇죠. 이르는 프리드리히 해겔이 예. 처음으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철학적으로 고민한 사람이에요. 와. 그리고 그 시대마다 이제 그 시대를 움직이는 정신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 시대 정신이야. 그래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그래요. 현대사회 어떤 사회냐?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인터레그넘. 인터레그넘이 뭐예요? 고려가 멸망했는데 아직 새로운 왕조 조선이 들어서기 전 인터 사이. 사이. 최고 통치의 부재 기간.
다시 말하면 시대 정신이 사라졌는데 새로운 시대 정신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사회 과학자들이라든가 철학자들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 아직 출현하지 않은 사회예요. 대혼란 사회죠. 그래서 언제가? 인터넷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아 지금이?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시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시대 정신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가치가 다 인정되는 다원주의. 1970년대부터 가장 강력하게 등장한 이념이 있죠.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네,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공황이 끝나고 나서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이 1970년대까지 가장 강력하게 지배한 것은 케인즈의 사회적 경제죠. 사회적 국가, 사회적 경제, 사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됐던 거예요. 사회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사회란 말을 잘 이해 못하니까 좀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 지금 그래요. 자, 그런데 즉 공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동으로 뭔가를 형성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한참 돌렸어요. 사회 복지가 중심이 된 사회죠.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회 복지 체계. 근데 그게 1970년대 레이건, 마가렛 대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2008년까지. 2008년까지. 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그렇죠. 한 획을 끄은 거예요? 세계 어떤 지도자도 신자유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사람이 없어요. 야 재밌네. 그 엄청난 분기점이네. 네, 다른 사람도 없어요. 시대 정신 자체를 바꿔버린 그렇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신자유주의적인 색채를 띤 사람이 있겠잖아요. 있을 수 있지. 근데 말로 신자유주의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좀비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좀비 자유주의. 죽었는데 돌아다니는 산 것처럼. 그걸 그래요? 좀비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 이미 시대 정신이 그런 아니야. 성향을 보인 사람들을 좀비 자유주의. 자유주의 하는 사람들은 좀비 자유주의. 근데 전 특정인이 이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후행적으로 우리가 환영할 수 있어서 그것을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이 돼서야 날개짓을 시작한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이 되어야만 날개짓을 시작한다. 다 지나간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렇지. 지난 다음에 아는 거야.